A와 B 두 사람은 입사 동기입니다. A는 정시에 퇴근하고 B는 늦게까지 야근합니다. 하지만 B보다 A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오늘도 사무실에 홀로 남은 B는 한숨을 쉽니다. 왜 나보다 A가 승승장구하는 거지? 내가 더 헌신했는데 왜 A만 대접받는 거지? B가 A보다 열심히 일하고도 A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신 대학, 대인관계, 외모, 목소리, 말센스 모두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핵심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하게 일하고 싶으면, 워라밸을 간수하고 싶다면, 가치 있는 구성원이 되고 싶다면 일의 본질을 꿰뚫어야 합니다. 당신을 에이스로 만드는 키워드, 이것은 연결입니다. 사람, 사물, 공간이 연결된 지금을 초연결 사회라고 하죠. 너무 복잡해서 어디가 얼마만큼 연결됐는지 알기 힘든 세상에 사는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연결하는 방법을 잊고 있습니다. 연결이 아닌 단절을 추구하고 스스로 외톨이가 되고 있죠. 모두가 연결하는 방법을 잊어버릴수록 연결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각광받습니다. 이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쟤는 정말 일을 잘해. 이번에 들어온 친구 일 잘하던데? 내 음절 일 잘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해야 할 일을 빠르게 처리한다. 둘째, 완수한 일에 뒤탈이 없다. A처럼 일찍 퇴근하고 싶다면, B처럼 한숨 쉬면서 야근하지 않으려면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에 신경 쓰면서 일하는 순간 빠르고 완벽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연결을 토대로 일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에는 선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은 넓은 숲에 자리 잡은 한 그루 나무와 같습니다. 내 일의 결과물은 옆에 자리 잡은 나무에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내장재를 구매하는 일을 담당한다고 해보죠. 납품사를 선정하기 위해 발주서를 작성해서 업체에 전달합니다. 업체는 발주서를 검토하고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구매한 내장재는 공사 현장에 전달되고 작업자는 벽에 내장재를 붙입니다. 모델하우스가 지어지고 입주자는 내장재를 보면서 아파트의 분위기를 감상합니다. 실거주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내장재를 보면서 먹고 잡니다. 내장재를 구매하는 일은 아파트의 이미지를 결정짓고 거주자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막중한 일입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저 발주서를 내는데 올인합니다. 발주서를 내고 일을 마쳤다며 홀가분해하죠. 생각을 다음 단계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업체로부터 견적을 내는데 필요한 정보가 빠졌다는 문의를 받지만 대충 관례대로 진행하라고 답합니다. 발주서를 냈으니까 내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죠. 숲은커녕 옆에 있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지 않습니다.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것은 일의 전부입니다. 숲의 어느 지점에 내가 있는지 알기 위해선 사고를 연결해야 합니다. 내 일보다 앞서 진행되는 일이 뭔지, 내 일보다 뒤에 진행되는 일이 뭔지 파악하기 위해 사고를 앞뒤로 쭉 확장해야 합니다.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고객이 왜 불만을 갖는지, 거래처 담당자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돌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한 단어로 단순화하면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빨리 내릴수록 퇴근 시간도 빨라집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려면 사고력을 키워야 하고, 사고력을 키우려면 사고를 연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코끼리의 귀만 보고 커다란 나비라고 오판하지 말고 전체를 보면서 코끼리가 몇 마리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 일이 다음 나무에게 어떻게 연결되고 다음 나무는 건너편 나무와 어떻게 연결될지 생각하세요.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사고를 연결할수록 빠르게 업무를 장악하게 됩니다. 작은 인풋으로 큰 아웃풋을 낼 수 있습니다. 나무는 연결되어 숲을 이룹니다. 덩그렇게 놓인 나무 한 그루로는 숲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동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일합니다.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사람과 연결하면 일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사람은 모두 전문가입니다. 저마다 특정 분야의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죠. 그들과 연결되세요. 차장, 대리, 선임, 파트장, 팀장, 카운터 파트너와 접촉하세요. 모르는 것을 배우고 원하는 게 뭔지 질문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로 고민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비슷한 유형의 일로 고민했을 겁니다. 사람은 비슷비슷하니까요. 내게 쉬운 문제는 남에게도 쉽고 내게 어려운 문제는 남에게도 어렵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연결하세요. 그게 누구인지 모르겠다고요? 부서장, 파트장,
팀장과 연결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주면서 성취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현안을 설명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연결시켜 달라고 부탁하세요. 괜히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다고요? 자존심, 쑥스러움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일찍 퇴근해서 맥주 한잔 마실 수 있으니까요. 특히 상사나 카운터 파트너에게 일을 받았을 땐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상대의 우중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남쪽으로 가면 목적지로 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간혹 상대에게 물어보는 게 부담스러워서 혼자 생각하고 기한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혼자 고심해서 자료를 만든 건 칭찬받을 일이지만 상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이는 막대한 시간 낭비입니다. 질문은 나와 상대를 연결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재차 물어보세요. 상대의 짜증과 호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른 채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꾸중은 기본이고 미운 털까지 박힙니다. 차라리 빨리 혼나고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게 낫죠. 중요한 사실, 사람은 자신이 모르거나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면 싫어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물어보는 사람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하죠. 부담 갖지 말고 상대에게 접속하세요. 조금 전에 내가 고민했다면 다른 사람도 고민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면서 이와 동시에 다른 기업에 종사하는 또 다른 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살펴보세요. 다른 아파트의 내장재를 만져보고 다른 자동차의 구조를 분석하세요. 이런 활동을 그렇듯한 말로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벤치마킹을 통해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가늠하세요. 벤치마킹은 과거의 사실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물건, 과거의 사례, 방대한 데이터가 해결책을 찾아줍니다. 사실의 연결은 새로운 기법이 아닙니다. 현자들은 과거의 사실을 기반으로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뉴턴 역학을 토대로 상대성 이론을 상상했고, 뉴턴은 갈릴레이의 지동설을 바탕으로 만류인력의 법칙을 끌어냈죠. 판사는 판례를 참조해서 사건을 판결하고, 의사는 임상실험 데이터를 근거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경쟁사의 제품을 살펴보고 시장의 동향을 확인하세요. 이러다가 퇴근이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오늘 내일은 늦어지겠죠. 하지만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해결책을 금세 떠올리게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일이 많은 날에는 열심히 일하고 일이 없는 날에는 놀지 말고 계획과 일정을 세워서 날마다 비슷한 페이스로 일하세요. 출근하면 오늘 해야 할 일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내일 해야 할 일, 일주일 동안 해야 하는 일까지 살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 계획을 세울 땐 역량의 80%만 사용해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을 조정하세요. 역량의 80%만 써야 하는 이유는 여유롭게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나뭇잎에 달라붙은 애벌레만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죠. 여유를 지녀야 올바르게 사고할 수 있고, 올바르게 사고해야 올바른 해결책을 내게 됩니다. 아니, 돈을 받는 프로라면 항상 100%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90분 동안 전력 질주하는 축구 선수는 없습니다. 훌륭한 선수는 전반적인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달리죠. 무리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뛰어야 90분, 한 시즌 동안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장기전입니다. 지금부터 은퇴하는 그날까지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려면 여유를 지녀야 합니다. 가끔은 동료와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머리를 식히세요. 축구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 전력 질주하기 위해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듯이 역량의 20%는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자원으로 남겨두세요. 100% 넘게 역량을 발휘해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라면 내일, 모레로 나눠서 재배치하세요. 오늘 해야 할 일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역량의 크기를 키우고 날마다 성장하세요. 매일 목표를 달성하면서 만족을 느끼고 안온한 마음으로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을 키워드 삼아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고의 연결, 사람의 연결, 사실의 연결, 시간의 연결, 4가지 연결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하나의 연결이 다른 연결고리를 탄탄하게 만듭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가장 잘 맞는 연결을 시작으로 연결이 연결되고 강화되는 선순환에 들어서세요. 스티브 잡스는 점들이 연결된다고 언급하며 서체 수업을 배우지 않았다면 우아한 매킨토시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과거에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매킨토시를 창조한 것처럼 여러분의 현재 역량은 과거의 수많은 행동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과거의 행동이 현재의 모습을 만든다가 참이라면 현재의 행동이
미래의 모습을 만든다도 참입니다. 시간의 축만 옮겼을 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앞날을 좌우합니다. 일을 잘하고 싶으신가요? 일을 잘하기 위해 행동하세요. 일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동료에게 질문하고 팩트를 분석하고 지치지 않도록 컨디션을 관리하세요. 연결할 것인가요? 아니면 단절할 것인가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의 에이스를 넘어 인생의 에이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결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아웃 꿈이었습니다.